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28일이 되겠는데요. 어제는 1월 8일이죠. 월요일. 저희 둘째 딸 김채민 양이 경기 경영고등학교 조리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식구들, 예, 큰 딸과 또 처와 함께 우리가 학교를 가서 졸업 축하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두 딸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그것은 각자 가정에는 또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집안에 이제 문제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빠인 제가 두 딸에게 교육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신경을 쓰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일에 또 치중을 또 하고, 또 원래가 그런 부분에는 또 미흡한 부분이 있죠. 원래는 애들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이 엄마가 잘해주면은 좀 낫죠. 그럼 엄마가 못하면 뭐 아빠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엄마가 또 못하고 아빠가 못하면 할머니가 하고, 할머니가 또 못하면 할아버지가 하고, 또 삼촌이 하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통일연방모행 64번째 보리살타 문명은 실존주의다. 예, 보리살타는 보살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환국 문명사를 통해서 환국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연방제를 도입해야 되고요. 자립, 자치, 자주적인 요소, 이 네 가지를 갖춰야만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함께 이제 해보자. 이걸 예전에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 환국사는 보살사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환국의 전통 사상은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정령신앙이고, 무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문화는 성과 속으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고사의 문명교로서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양당 사상, 토템 사상, 제사의식, 독서지 어성현, 이런 형태로 우리의 정통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살사상, 선양당 사상, 토템 사상, 제사의식, 독서지 어성현, 예,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의 전통 사상은 보살 사상인데 이걸 보리살타 사상이라고 하죠. 범으로서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요. 왜 보살 사상이 실존주의인가? 예, 보살 사상은 어떻게 해서 실존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들여서 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 거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 제가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인 최동섭 박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사조직연구소장님 최동섭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근대사 정치 철학 사상의 대학자이신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책을 한 30권 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대표적인 책을 몇 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쓰신 한국 근대사와 정치사상이라는 것인데요. 요 책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6권의 책을 종합 정리한 6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저는 이 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6권의 책의 그 제목을 보면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라는 책으로서 2016년도에 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 변동이라 해가지고 요 공조로 2016년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오외랑과 아간 그 망명으로 2017년, 그 다음에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2017년, 그 다음에 갑신외랑과 국민전쟁이란 책이 2017년, 그리고 요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이란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이란 6번째 책으로서 제가 이 6권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사에 또 대학자이고 성현의 한 분에 속하는 황태현 박사님을 제가 오늘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으로서 상학원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2권이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2권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 30권 정도의 이렇게 그 책을 쓰신 대학자이신데요. 제가 그 황태현 박사님을 이 책을 보고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문명학술원에서 그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보살사상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어저께 공부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태고사의 문명기에 나타난 이 보살사상이 보리살타 사상이 20세기에 들어서 이 실존주의와 관계되는가? 그러면 이 실존주의의 철학 사상가로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키에르게고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스퍼스가 있죠. 1883년도에 태어나서 1969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또 사르트르가 있죠. 190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0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요.
그 다음에 까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 후설,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죠. 하이데거는 1889년도, 1976년도까지 살았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실존주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존주의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스주의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살사상은 어떻게 해서 실존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서 뭐냐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추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라는 것은 이상을 말하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유한 권위인데요. 자, 그러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는 아까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야스퍼스, 까미,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실존주의와 더불어서 이 막스주의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존주의와 막스주의가 기본적인 사상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존주의는 바로 인간이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인간이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그 다음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적 의사결정 속에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주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과 여기에다가 이 실존주의와 막스주의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역사적 결단적 가치 결정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결단적 가치 결정이라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바로 실존성과 역사성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과 역사적 결단적 가치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와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살사상에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실존주의 막스주의에서 구조주의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의식적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의식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인간은 무의식적인 요소 중에서 인간이 미개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절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미개 사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적 구조가 이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의식적 구조에다가 현대의 이 현실적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틀에서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환경적 요소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초월적인 요소로서 인간적 주체적 의사결정이나 역사적 결단적 가치결정보다도 우선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선된다고 보다도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에서 객관적인 요소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발생되는 네트워크 현상, 즉 객관적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장 또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곁들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고, 자아라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뭐냐면은 범으로서 채타로서 CTTA로서 채타로서 인식의 자기고 실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와 의식과 마음, 인식작용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초값으로 디폴트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순수이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후설은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썼고, 해겔은 자기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다 같이 아까 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과 같은 말인데, 이 실존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보살사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요소, 초월적인 요소가 바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인 실존성과 역사적 결단적 가치결정으로서의 역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가 타고난 재능으로서 자기 인식 과정으로서 성숙되는데, 이러한 인식 과정에 성숙되는 과정이 객관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보살 사상으로 나아갈 때 사회적 구조적인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말하고, 이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역할 존재로서 우리가 성과와 책임을 전제를 한다는 것이죠. 성과와 책임을 전제를 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를 하나의 통일 체계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은 언제나 인간의 삶의 진리로 이끈다는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진선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진선미가 바로 뭐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를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세계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칸트 이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카르트 이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관적인 세계는 알 수 있지만 객관적인 세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객관적인 세계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합일된 어떤 내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로 나가다 보면, 즉 사회화 과정의 환경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칸트 이전에는 오감과 주관과 객관이 맞다고 보았지만, 칸트에는 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 주관과 객관이 다를 수가 있다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세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세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세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로지 내가 생각할 때만 나의 존재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러한 요소인 사회성, 사회적 구조의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철학적 사유에서 나오는데, 이 데카르트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인식작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동아시아 관점의 새로운 문명관인 바로 공자의 인식체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공자의 인식체계의 대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태현 박사님의 책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1~2뿐만 아니라 공자의 세계라든지 수많은 책들이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12세기부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걸쳐서 뭐냐면은 꾸준없이 동아시아의 이 공자 사상의 인식작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에 서구 대철학자들이 동양 공자 철학의 인식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에 서구 유럽이 정치 경제 사상 철학의 독보적인 뭐냐면은 지위를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분석에 기초하면은 시각적 사고에서 제가 항상 박문호 박사님에게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자연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면은 시각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를 우리가 대략 10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3만 년 동안에 바로 태고사의 문명기를 설명하고, 태고사의 이 문명기를 가지면서 이때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인 보살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예,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죠.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미개사회라고 하는데, 신화적 역사 시기를 말하는데, 지금도 미개사회와 신화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때도 미개사회 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역사의 목적, 역사적 결단적 가치과정, 역사적 목적, 역사적 결단적 가치 결정을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해체해서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구조주의인데, 이 구조주의는 바로 무엇의 구조와 라고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대철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레비스트로스고요. 라강이라든지 바르트가 이제 이 구조주의를 그 이후에 포스트 구조주의라 해가지고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반하고, 서구 중심주의에 반하고, 이성 중심주의에 반하고, 지성주의에 반할 수 있는 바로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반하게 되고, 무엇이 서구 중심주의에서 반하게 되고, 무엇이 이성 중심에서 반하게 되고, 무엇이 합리적 중심에서 반하게 되는지를 이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인간 중심에서 뭐냐면 반인간 중심으로, 서구 중심주의에서 이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중심으로, 반이성주의에서 이성주의에서 반이성주의로, 그 다음 합리성과 지성 중심에서 반지성주의로 나오게 됐다. 여기에 유명한 그 대철학자들이 데리다라든지 푸코라든지 들레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현대 철학은 바로 우리 사회가 바로 광연의 시대고 미쳐 날뛴다는 것이죠. 이 미쳐 날뛰는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고, 우리 사회가 규제와 포획으로부터
우리가 뭐냐면은 족쇄로부터 폐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폭력성으로서부터 금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으로 뭐냐면 심리학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태고사회 문명 기간 동안에 광인, 아까 족쇄, 폭력, 정신병으로 벗어나기 위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 숭배를 통해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이 나타나고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나오고, 세 번째 토템 신앙으로부터 동물 신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앙당 그 사상을 가지고 정령 신앙으로 뭐냐면 대두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무문화를 말하는데, 이 모두는 인간의 폭력성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가 생기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이 폭력성을 끊임없이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화로 나아가는 기반이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뭐냐면 초자연적 초월적이라 말하고, 구조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의식의 주체가 가능하게 된, 그 다음에 추상적 마음인, 추상적 상상적 가상적인 세계의 주관자인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가 필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 있는 지난 100년 동안의 현대 철학은 태고사의 문명기인 미개사회와 신화적인 연구에서 바탕을 두고, 다른 말로는 진화심리학으로서 진화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은 바로 무의식적 구조로서의 세계와 사회적 구조로의 시스템적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 둘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 사회는 바로 광인과 족쇄와 폭력과 정신병의 시대로 대두되게 되고, 이성에서 벗어나고 서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성에서도 벗어나고 합리성에서도 벗어나고 지성에서도 벗어나는 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사 사상이 어떻게 해서 실존주의가 되고, 실존주의는 무엇을 말하고, 실존주의 그 다음에 나타난 바로 우리가 구조주의, 그 다음에 구조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해서 태고사에 대한, 상고사에 대한 공부만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작년 올해부터 이런 근대 철학에 대해서, 또 우리 현실적인 그 공부에 대해서, 특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철학을 바탕을 기화로 인해서 제가 황태현 박사님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뭐냐면은 줄기차게 6, 7년 동안에 끊임없이 환국문서를 이렇게 해오는 것은, 우리가 학문이 떨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길라잡이로서 우리가 이 학문의 징검다리를 놓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 기본적으로 그 공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살았던 인간의 언어적 사고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우 강산 박사님의 범어대사전을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를 끝나고 상고사로 들어오면서 고대사로 들어오면서 특히 뭐냐면은 우리 율곤 이준희 선생님의 책을 바탕으로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 한국의 근대사 공부에 뭐냐면은 탁월한 대학자의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바로 황태현 박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우리 사회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뭐냐 뿌리내릴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연방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립하고 자주하고 자치하는 이 기본 4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로 내각제로서 민주주의를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없다. 그 민주주의를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을 때 바로 남북 통일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뭐냐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부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그 공부에 대한 징검다리를 지금 놓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뭐냐면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그런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제가 매우 존경하는 이런 성현들을 뭐냐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74,143년 1960년 2023년 4년 1월 9일 화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